네, 저희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사고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단 이번 사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운전자는 본인의 주장에 근거하면 이제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일부 또 목격자분들은 이게 급발진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조사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 원인 추정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경찰은 또 음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거는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역주행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주행을 잘 하진 않죠. 근데 운전자가 갑자기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차를 두 대를 추돌을 한 상황 이후에 이제 인도로 돌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추돌을 하거나 무언가 충격이 발생을 하면 그 속도가 줄거나 운전자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조사를 좀 심각하게 좀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CCTV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인도의 퇴진 시간에 돌진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많은 그 희생자를 낳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한 200m가량을 역주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발진을 의심해야 될지 지금 이 부분도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하고 엑셀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요즘은 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가속 페달 신호를 아예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에도 무게를 조금 두고 네.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연령 자체가 이제 조금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실수에 의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사고 내용은 오늘 오전에 경찰이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하여간 역주행 부분이 왜 역주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파악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마 그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역주행을 했느냐가 더 중점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급발진 가능성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좀 짚어보자면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급발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차가 충돌하고 멈춰선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감속하면서 멈춰섰다는 목격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멈출 때까지 네. 그 앞에 추돌 이후까지 출발해서부터 역주행하는 그 전 과정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그 현상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차가 스스로 설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급발진이 발생하면은 아마 거기에 계시는 여러 목격자분들이 소리를 들었을 건데 그 소리가 상당한 굉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굉음이 났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들려오는 거 보니까 네. 아마 목격자분들도 이건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럼 어떤 오조작을 했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브레이크보다는 가속 페달 쪽에다가 이제 힘을 더 주지 않았겠나. 즉 그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게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오인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나 급발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CCTV도 확보하고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도 확보할 텐데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작업 같은 거는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죠. 블랙박스는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도 그렇지만 지나가는 차가 다른 차가 또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 운전자가 추돌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는 이제 브레이크 등에 점등 램프로 나타나니까 만약에 밟지 않고 돌진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거고요. 네. 밟았는데 램프가 점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진했다 그러면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을 보면 이게 실제 급발진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급발진은 네.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전자는 항상 의도하지 않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가속을 하고 싶어 하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급발진의 가능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판결은 뭐였냐면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결함이 없다라는 걸 제조사가 입증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자동차 제조물의 결함 가능성 또는 결함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급발진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해당 사안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급발진이 실제 그 순간에 벌어졌느냐를 두고 조금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발진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상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소리라든가 운전자가 회피 주행을 했느냐. 왜냐하면 급발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회피 주행을 많이 합니다. 예. 뭔가 사고의 가능성, 상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회피 주행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회피 주행을 한 것 같은 양상이 조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말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뭔가 인지가 좀 잘못돼서 오조작을 했는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급발진 여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도로에 남겨진 타이어 마크나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합니까? 일단 조사를 하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EDR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이벤트 데이터 리코드를 보는데 이게 사고 5초 전에 운전자의 가속 페달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5초 전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5초 전에 운전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 급발진을 밝혀내는 데에 또는 입증하는데 어떤 기록용의 의미보다는 정말 운전자가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DR 데이터가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해 주는 용도로는 조금 보기 어려운 거죠. 원인보다는 현상을 어쨌든 분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급발진 의혹 사고 사례들을 보면 결국에는 주행할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제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붙어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보통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 관점에서 보면 나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차가 주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발진의 의심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냐라고 증빙되는 거는 결국은 브레이크 등이 점등돼 있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것도 아마 여기저기 CCTV를 볼 때 그 브레이크 등이 점등됐느냐를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최근에 이제 일부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마지막에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 점등이 되면서 차가 알아서 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이래서 이 부분을 또 보면은 이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번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이제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던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참사가 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큰 희생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이제 결국 자동차가 움직이는 공간과 그 보행자가 움직이는 공간에 무언가 안전장치를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전보호장치도 뜯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충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보다 좀 단단하게 좀 안전장치, 즉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이 이동 도로 간의 경계를 좀 더 명확히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은 더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만약에 운전자 입장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동을 꺼라, 네네. 시동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라, 뭐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면 얘 자체가 즉 자동차 자체에 이상이 발생한 거여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동 버튼을 누른다고 시동이 꺼지지도 않고요.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브레이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자동차를 서서히 충돌시켜가면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이제 유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발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회피 주행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